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수요일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있는 날입니다. 제가 좀 지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전에, 그러니까 21일 민주당과 야3당이 이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최대행 개인에 대한 겁박을 넘어 나라 전체를 절단내겠다는 의도다. 그 최상목 탄핵 소추를 주도한 인물은 당연히 이재명과 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이재명이 유발 하라리를 만났죠. 그런데 이재명은 유발 하라리의 최근 저서 넥서스가 전체주의자, 더 나아가서 포퓰리스트들을 비판하는 책인 것은 알고 있을까요? 자신은 포퓰리스트의 행적을 내놓고 보이면서 그가 하라리를 만나 AI 시대의 일자리를 물었다고 하니 참기 힘든 웃음이 나옵니다. 유발 하라리는 포퓰리스트들의 가장 놀라운 주장은 자신들만의 진정으로 국민을 대변한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넥서스 책에도 아마 그 표현이 여기저기 들어있을 겁니다. 문제는 많은 포퓰리스트들이 선전 전략상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라리는 유사 사례로 공산당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포퓰리스트들이 강조하는 국민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의 의사를 가진 정체불명의 통합체라는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라리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포퓰리스트들은 이 통합체를 위해 선전선동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습니다. 어쨌든 권성동은 20일 민주당과 야3당이 최상목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최상목 대행 개인에 대한 겁박을 넘어 나라 전체를 절단내겠다는 의도다. 솔직히 이재명에게는 그런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재명은 지금 절박합니다. 그가 자포자기한 것처럼 최상목을 향해 몸조심하라고 포근을 한 것도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려 그만큼 절박해진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아주 느긋합니다. 이미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시나리오는 물 건너갔습니다. 다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윤석열, 이재명의 건곤일척 싸움은 이제 대미를 장식할 때가 온 것입니다. 권성동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과 사범이자 12개 범죄 혐의자 이재명이 이제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다. 그는 최상목 탄핵소추안 발의를 두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오늘 발의된 30번째 탄핵안은 최근 이재명이 내뱉은 잘사니즘, 실용, 경제, 민생, 성장, 회복 이런 등등의 말들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정치는 대국민 사기일 뿐이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행이 복귀할 것이 자명함에도 기어이 경제부총리를 탄핵하는 것은 목적을 잃어버린 감정적인 보복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제 방송에서 이 민주당은 역풍이 불 텐데 왜 최상목을 탄핵소추한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가 제기를 했죠. 그런데 권성동은 이를 감정적 보복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권성동이 그 뒤에 덧붙여 말입니다. 글로벌 관세 전쟁의 파고가 높은데 외교 컨트롤 타워인 한덕수 대행이 돌아오니까 이제 경제 컨트롤 타워 최상목을 탄핵해서 국정을 철저히 파괴하겠다는 것이다. 권성동은 민주당이 심지어 최상목을 10년 전에 국정농단 사건에서의 미르재단 관여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 미르재단 그리고 K스포츠재단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들에게 강요를 해서 뇌물을 받았다 이렇게 박영수 특검에서 몰아세웠죠. 그런데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최상목 청와대 비서관도 수사 대상이었는데 무혐의 판단을 받았는데 이번에 다시 공수처에 고발을 한 겁니다. 솔직히 저는 민주당이 최상목을 공수처에 고발한 것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권성동이 말입니다.
동네 건달도 하지 않을 치졸하고 좀스러운 행태다. 입법권은 독점이지만 큰 정치, 제대로 된 정치는 이재명이 사진에서는 절대 찾을 수가 없다. 권성동은 다시 민주당과 이재명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적법 절차상의 문제점들이 속출하자 인민노령과 의료법연구회 출신의 마은혁을 헌법재판소에 투입을 해서 어떻게든 판을 뒤집어 버리는 것이다. 그 뒤에 붙인 말이 정말 섬찟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재명 본인의 2심 선고 결과에 불복하고 아스팔트 투쟁으로 나설 명분을 미리 쌓아두리는 것이다. 자, 그렇습니다. 순순히 물러날 민주당과 이재명이 아닐 겁니다. 그들이 아스팔트로 나아가려는 명분을 쌓고 있다. 저는 정말 그 말을 들으면서 섬찟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성동은 히틀러는 평화를 외치며 전쟁을 준비했다. 차베스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다고 외치면서 조국 베네수엘라를 파국으로 내몰았다고 했습니다. 권성동의 결론입니다. 지금 이재명 세력도 우리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기 위한 위험한 폭주의 페달을 밟고 있다. 결단코 막아야 한다. 권성동은 이재명이 쌓아온 표리부동한 언행과 정치 행태를 뒤쫓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이제 모두 함께 그의 발언 하나하나를 정확히 기록하고 국민을 속이고 기만해온 실체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힘이 발간한 이재명 망언집을 공유했습니다. 이재명 망언집 정말 재밌습니다. 저도 많이 메모를 해놓았는데 아마 제가 메모해놓은 내용도 그 망언집에 모두 다 들었을 겁니다. 그 망언집을 낸 이유를 권성동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치인이 언행을 살펴보는 것은 그가 만들고자 하는 국가의 방향을 예측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이 대표의 발언들은 제각각 흩어져 있지만 하나로 모이면 대한민국의 근본을 뒤흔드는 극히 위험한 그림이 된다. 자,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은 절박한 나머지 헌법재판소에 불가능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재밌습니다. 박찬대는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25일에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총도 26일까지를 총파업 최후 통첩 시한으로 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 총파업을 벌이겠다는 무시무시한 협박입니다. 이 모두는 이재명의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결과를 덮어버리는 이른바 미치광이 전략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 다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의 말입니다. 권성동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심판 시점을 25일로 잡으라고 하고 민주당과 연계된 민노총은 26일을 총파업 투쟁의 최후 통첩 날짜로 정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바로 26일에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독설을 날렸습니다. 이재명의 유죄가 확실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집단 광기로 당대표의 죄악을 덮어보겠다는 심산인 것이다. 전형적인 광인 전략으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시계를 이재명 단 한 사람에게 맞추라며 협잡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권성동은 이재명과 민주당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을 조속히 파면하라며 연일 처관하는 것을 두고 이재명이 과연 그런 요구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라며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자신의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송달 접수를 거부하고 법관 기피 신청을 넣고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2번씩이나 신청하는 등 온갖 지연책을 남발하는 자가 어떻게 정치적 상대의 사건에 대해서는 조속한 결정을 제소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상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있어서 이 송달 접수를 6번이나 수리를 받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사건에 지연을 시키면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을 왜 빨리 선고하지 않느냐, 이렇게 헌법재판소를 몰아서는 겁니다. 권성동의 말입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탄핵 재판뿐만 아니라 모든 재판에 대해서 신속성을 요구할 자격 자체가 없다. 이재명은 자신이 재판을 받을 때가 되면 증발해버린다. 민주당은 자기 당의 대표가 이렇게 저열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데 무슨 염치로 신속 재판을 운운할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러면서 이재명은 자신이 받는 재판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약속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오늘로 다가오면서 민주당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증이 그대로 선고되면 설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인용 결정이 나서 꿈에 그리던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해도 이재명에게는 모두 일장춘몽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솔직히 말해 이재명에게 지난 1심에서 선고되었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항소심에서 무죄가 되거나 1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변경이 되어서 이재명의 피선거권이 살아날 가능성은 제로라는 데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재명은 그동안 항소심을 두고 짐짓, 낙관한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법률가들은 모두 이재명이 살아날 길은 없다는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윤 대통령이 파면되어 이른바 조기 대선이 벌어지면 대부분의 야권 전체가 공직선거법 선고를 하지 못하게 압력을 내는다는 마지막 희망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되는 게 다수설이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이재명이 목을 치는 그 두 번째 판결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오늘로 다가왔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부 언론은 이재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현재까지의 독주 체제를 더욱 굳힐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참 정말 기잡지 않은 기자가 쓴 글입니다. 브로커 김인섭이 알선수재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무슨 죄로 이재명이 무죄를 선고받는다는 말인가요? 이재명은 이제 끝납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그것보다는 위증교사 항소심과 불법 대북 송금 재판 등 이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갈 재판은 지금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공과 사, 정과 부정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오늘 모든 악을 정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